혹시 내 논문에서 정치 블로그 글의 주제와 그 변화를 한 번에 잡고 싶었던 적 있으세요? STM, 구조적 토픽 모델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실제 논문에서 어떻게 STM을 써서 블로그 데이터의 숨은 주제와 패턴을 뽑아냈는지 실전 적용법 위주로 파헤쳐 볼게요. 그런데 왜 굳이 구조적 토픽 모델 STM이 필요할까요? 설문이나 기존 LDA만으로는 문서의 메타데이터, 예를 들어 글쓴이의 정치 성향이나 날짜 따른 주제 변화를 한눈에 보기 힘들거든요. STM은 그 한계를 넘어서 메타데이터와 주제 간의 관계까지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이 논문에서 쓴 데이터는 CMU 2008 Political Blog Corpus예요. 2008년 한 해 동안의 블로그 포스트들이고 각 글에는 작성 날짜와 정치적 이념 같은 메타데이터가 달려 있죠. 내 연구 데이터도 이렇게 문서별로 부가 정보 메타데이터가 붙어 있으면 STM을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데이터 준비 과정도 꼭 챙겨야 해요. 논문에서는 데이터를 CSV로 저장한 뒤 STM 패키지에 텍스트 프로세서 함수를 써서 전처리했어요. 이 과정은 불필요한 기호를 지우고 단어를 정제해서 모델에 딱 맞는 형태로 만드는 거죠. 이제 핵심인 STM 모델 적용 단계로 갑니다. STM은 문서 주제 분포와 주제 단어 분포 두 가지를 동시에 뽑아내는 생성 모델이에요. 쉽게 말하면 각 글이 어떤 주제들로 이루어졌는지 또 그 주제는 어떤 단어들로 이루어지는지 두 층위를 한 번에 파악하는 거죠. 먼저 STM은 문서 수준의 메타데이터를 활용해서 주제의 주목도를 추정해요. 논문에서는 메타데이터로 블로그의 정치 성향과 날짜 정보를 썼죠. 이걸 로지스틱 정규 일반화 선형 모델로 풀어내서 글마다 어떤 주제가 두드러지는지 추정합니다. 다음은 문서별 내용 공별량을 사용해서 주제별 단어 분포를 만듭니다. 비유하자면 글쓴이 성향, 작성일 같은 정보에 따라 같은 주제도 쓰이는 단어가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STM은 이런 차이까지 잡아주는 거예요. 이제 실제 단어 할당 단계입니다. STM은 각 문서의 각 단어가 어떤 주제에서 온 건지 확률적으로 추정해요. 그리고 그 주제에 맞게 단어를 샘플링하죠. 결국 각 글의 내용이 여러 주제로 쪼개져서 분석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파라미터 설정이에요. 논문에서는 STM 함수의 주제수 K, 메타데이터 주제 발생 빈도의 영향, 최대 반복 횟수, max EM ITC 등을 지정했어요. 예시 코드는 K420, prevalence insom rating plus sday, max EM itson 75처럼 세팅됐죠. 만약 내 데이터에 적용한다면 주제 수 K는 분석 목적이나 데이터 크기에 맞게 조정하면 돼요. 메타데이터도 내 논문에 있는 부가정보, 작성자 유형, 업로드 시기 등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반복 횟수는 데이터 복잡도에 따라 늘릴 수도 있죠. 모델을 여러 번 돌려보고 최적의 모델을 골라야 해요. 논문에서는 select 모델 함수를 써서 여러 STM 모델을 평가했죠. 이때 주제의 의미적 일관성, semantic coherence과 독점성, exclusivity를 기준으로 삼아요. 의미적 일관성이란 한 주제 안의 단어들이 얼마나 비슷한 맥락에서 쓰이는지 보는 거예요. 독점성은 주제별로 고유한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보는 지표죠. 이 두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모델이 실무에서 가장 신뢰할 만합니다. 논문에서 실제로 돌린 STM의 결과를 보면 토픽 1의 추정치는 0.067611로 나왔어요. 이 값은 전체 데이터에서 토픽 1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죠. 즉, 주제별로 데이터 내 분포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라팅 리베랄은 0.002387이라는 계수가 도출됐어요. 이 계수는 정치 성향이 리버럴일 때 토픽 1의 비중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수치로 보여줍니다. 이런 수치를 활용하면 내 데이터에서도 메타데이터별 주제 차이를 계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STM이 정말 강력한 이유는 주제의 발생 빈도와 내용 자체를 메타데이터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LDA와 달리 언제, 누구에게 어떤 주제가 떠오르는가까지 한 번에 잡아내죠. 이게 구조적 토픽 모델의 큰 차별점입니다. 이제 내 논문에 적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첫째, 데이터에 메타데이터가 꼭 필요합니다. 작성일, 작성자 집단, 지역 등 내가 분석하고 싶은 요소가 문서별로 있어야 STM의 힘을 제대로 쓸 수 있어요. 둘째,
데이터 전처리는 꼼꼼히 해야 해요. 논문처럼 텍스트 프로세서 등으로 불필요한 문자와 단어를 정제하고 단어 토큰화까지 해두면 모델의 해석력이 확 올라갑니다. 데이터가 깔끔할수록 주제 추출 결과가 명확해져요. 셋째, STM 함수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도 내 데이터 규모와 연구 목적에 맞게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논문에서처럼 프레버런스에 메타데이터식을 넣고 주제 수 K와 반복 횟수 max, nm 또는 its를 실험적으로 조정해 보세요. 넷째, 여러 모델을 돌려보면서 셀렉트 모델 함수로 의미적 일관성과 독점성을 비교해 보세요. 논문처럼 수치로 평가하면 주제 분류가 뚜렷하고 실용적인 모델을 고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TM 결과를 해석할 때는 개수와 주제별 비중을 꼼꼼히 읽어야 해요. 예를 들어 특정 주제가 어느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수치로 파악할 수 있죠. 실제 논문에서는 토픽 1의 비중이 0.067611, 라이팅 리버럴의 개수가 0.00237로 나왔어요. 내 데이터도 이런 식으로 주제별 수치와 메타데이터별 개수를 뽑아내면 논문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STM은 데이터가 충분히 크고 메타데이터의 다양성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만약 데이터가 너무 적거나 메타데이터가 단순하면 모델의 결과 해석이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제수 K를 너무 크게 잡으면 각 주제가 희미해지고 너무 작게 잡으면 중요한 세부 주제를 놓칠 수 있어요. 논문처럼 여러 번 실험해서 최적값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STM은 데이터 주도적으로 주제 구조가 창발하는 방식이라 미리 정해놓은 설문 항목이나 키워드에 제한받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주제나 패턴이 떠오를 수도 있죠. 오늘 방법을 내 논문에 써먹으려면 1. 문서별 메타데이터 준비, 2. 텍스트 프로세서 등으로 전처리, 3. STM 함수 파라미터 실험, 4. 셀렉트 모델로 최종 모델 선정, 5. 주제별 결과 해석까지 단계별로 따라가면 돼요. STM을 제대로 활용하면 내 연구에서 주제 분포와 메타데이터 간 관계를 근거 있게 밝힐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LDA로는 놓치던 시간 집단별 차이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 구조적 토픽 모델 STM은 문서에 부가 정보가 붙어 있는 모든 연구 데이터에 적용 가능해요. 블로그, 뉴스, 논문 초록, 심지어 SNS까지도 활용할 수 있죠. 오늘 영상에서 다룬 구조적 토픽 모델 STM 분석법, 어떻게 내 논문에 쓸지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실제 논문 사례로 살펴봤으니 내 데이터에도 단계별로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텍스트 마이닝으로 논문 쓰는 대학원생 연구자라면 이런 분석법 실전 예시 계속 다루니까 구독해 두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연구에 더 힘이 납니다.